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화 백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영화를 보셨을 때 이 영화를 어떤 시점에서 비평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비슷한 경향의 다른 영화와 비교할 수도 있고 그 감독의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도 있으며 배우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백두산을 봤을 때 이 영화는 기존의 어떤 북한을 재현한 영화와 어떻게 같고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이 영화를 시사회에서 보면서 바로 그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는 적어도 7, 800만 이상은 들 수 있겠다. 그리고 혹시 잘만 한다면 1000만 영화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이 영화가 700만 이상, 800만 이상 또는 1000만까지 간다면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경향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시대의 어떤 집단 무의식적 정서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에 나타난 여러 것 중에 하나인 북한전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북한은 우리에게는 같은 민족이면서 적이기 때문에 영화가 이것을 어떻게 재현할지 항상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서 재현을 해버리면은 민족주의 정서가 약화되고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시키면은 어떤 적으로서의 이미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북한을 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재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저는 백두산을 보면은 재미있는 지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백두산을 볼 때 이야기할 지점은 매우 많습니다. 첫째는 재난 영화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0만 영화 이상 흥행한 영화들은 많은 부분 재난 영화입니다.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든가 갑자기 좀비들이 몰려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재난 영화가 되어버립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조선이 초토화된다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죠. 이런 영화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1000만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가, 부산행에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딸을 구하는가, 해운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구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 1000만 영화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어떤 군인과 북한의 군인들이 각자 자신의 자식들을 구하려고 발버둥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 역시 가족주의 정서가 아주 깊게 깔려있는 그런 영화이죠. 한국 영화에서 흥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족주의 정서가 매우 강한 그런 심파적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영화는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보기는 참 어렵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이 부분을 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는 이제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이 매우 많은 영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하나인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현식이 북한을 재현한 영화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주 놀랍게도 북한을 대표하는 어떤 북한군 또는 북한 스파이, 간첩 이런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속칭 이제 꽃미남 배우들이 그 역할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형제에서는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맡았고요. 베를린에서는 하정우가 맡았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는 김수현이 맡았고요. 용의자에서는 공유가 맡았습니다. 공주에서는 현빈이 맡았고요. 강철비에서는 정우성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병헌이 맡았습니다. 이 배우들은 영화에서도 뛰어나지만 모델에서는 탑 중에 탑 모델입니다.
농담 삼아서 북한군을 맞지 않으면 탑 모델이 또는 탑 배우가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북한은 주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들이 북한군을 맡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당연히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그때는 북한군을 예를 들면 또리 장군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는 돼지, 짐승, 땅굴 파는 뭐 두더지, 여우, 늑대로 그렸습니다. 사람도 아닌 존재를 그린 것이죠. 또는 배우들이 맡아도 아주 어떤 인상만 봐도 아주 악마 같은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북한군으로 나왔습니다. 80년대 역시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북한군이 꽃미남이고 거꾸로 남한이 예를 들면 공조에서는 북한군이 현빈 같은 꽃미남 배우가 맡았고 남한 어떤 사람은 유해진 같은 강철비서 정우성이 북한군을 맡고 곽도원이 남한을 맡아버리는 공조에서는 공유가 북한군이고 조성아가 또는 뭐 박기순이 남한을 맡아버리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북한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뀐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 민족으로 보고 이제 껴안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영화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은 말 그대로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죠. 폭발하고 이제 2차, 3차, 4차 폭발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4차 폭발이 어마어마한 폭발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핵을 가지고 가서 4차를 막기 위해서 옆에서 마그마를 빼버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 이후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부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원시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남한은 그나마 정부가 있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게 영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남한과 북한의 이중 스파이인 이병헌 씨가 맡은 리준평을 데리고 같이 임무를 수행하러 갑니다. 여기서 북한은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못 사는 뭐 그런 나라로 그려지죠. 여기 비해서 남한은 그냥 세련되고 괜찮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거나 또는 아주 포용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에게 무서운 대상,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화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북한을 그릴 때 북한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꽃미남 배우가 맡은 그 역할들은 북한에서 이탈된 사람들로서 그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정남처럼 그려집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면 북한에서 이탈한 그 꽃미남 배우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인질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체제라는 것들, 그 어두운 체제라는 것들, 그리고 그 꽃미남 배우들도 결국은 살인 병기로서 악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일 뿐이고 인간적인 북한 사람은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꽃미남 배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긍정적으로 그린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백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병헌이라면 당대 배우가 나왔지만 영화 속에 그려진 스타일이나 그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역시 매우 가난하고 악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려질 뿐입니다. 그런 나라를 남한이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영화로 그려지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70년대의 노골적인 악마화와 뭐가 다른가?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한꺼풀 벗긴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포용해야 되는 것인가. 영화는 결국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무를 완수하면서 리준평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기 딸을 부탁하죠. 결국 하정우 씨가 맡은 남한군은 그 딸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에 한 가족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북한을 포용해서 남한이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알레고리인 것이죠.
결국 두 개의 북한 이미지가 영화 속에 그려지지만 우리는 한민족으로서의 북한을 포용하고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럴 때 중국이나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중국 국경에서는 남한이 초토화 되든 말든 핵을 터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은 자기들 경계에서 핵을 터뜨리면 바로 넘어오겠다라면서 엄청난 병력을 국경에 두면서 두 나라의 대립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두산을 본 그날 아주 단순한 재난 영화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과 북의 지금 관계, 쉽지 않은 어떤 민족주의 정서, 그리고 북한을 에워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평화는 정말 아주 먼 길이구나, 쉽지 않은 길이구나, 그렇지만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했고, 지금 우리 영화가 이렇게까지 어떤 그릴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